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분 안쪽의 짧은 컨텐츠 영상인 쇼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지자체들도 이 쇼츠 열풍에 가세했습니다. 예전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딱딱한 행정 소식이 줄을 이뤘는데 지금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재미있게 지역과 정책을 홍보하는 겁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홍성군청이 만든 유튜브 쇼츠입니다.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홍성에 플레이스. 안심 있어요? 팔찌살도 있어요? 다 시켜. 플렉스 혀. 이게 메인 아니겠어요? 서해 먹거리와 특산품 한우를 개그를 통해 재미있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양군은 직원들과 합창단이 나섰습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 댄스로 청양군에 가면 모든 게 다 있다고 홍보합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직장 문화를 꼬집는 콘텐츠가 시리즈로 등장하는가 하면 서산시는 시장이 일타 강사로 나서 현안을 친절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타 시장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효과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유튜브 쇼츠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자치단체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예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행정을 딱딱한 뉴스 형태로 전하던 걸 시대 흐름에 맞춰 쇼츠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정책을 홍보하는 겁니다. 충남도도 인구 유입이 더딘 내포 신도시의 정착을 주제로 한 내포릭스를 매주 제작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파워 유튜버들하고의 그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정책이라든지 정보를 좀 더 도민들이 그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도 되게 짧게 단축해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먹거리와 볼거리를 다룬 쇼츠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실제 촬영 장소에는 방문객이 잇따르는 등 관광 분야에서 쇼츠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이란 짧은 시간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만큼 때로는 과도한 표현과 지나친 압축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왔다라는 건 알아도 이 정책의 배경이라든지 구체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등한시되면서 쉽게 휘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고 직관적이며 감각적인 미디어 쇼츠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홍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시가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남대와 한밭대, 배재대, 우송대 등 대전 지역 7개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7개 대학교는 영시축제 행사 인력 모집 시 지역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단을 통한 축제 홍보와 인류 관광도시 대전 위상 정립과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5분쯤 당진시 읍내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직원과 손님 5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이 불로 가게 내부 3천여 제곱미터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어제 오후 8시 57분쯤 예산군 응봉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도 불이 나 버스기사와 승객 22명이 대피했으며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뒤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있는 5월에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해외여행이 급증하며 홍역과 같은 각종 해외 유입 감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홍역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 중 전염력이 가장 높아 주의가 필요한데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접종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종엽 개건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해외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홍역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스페인을 다녀온 40대 내국인이 홍역에 확진돼 국내에선 3년 만에 발병한 데 이어 대전과 충남에서도 홍역 환자가 1명씩 발생했습니다. 홍역은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됩니다.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과 콧물, 결막염 등의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해 얼굴과 몸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며
합병증을 동반해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홍역은 중이염이나 세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합병증이 흔하며 심한 경우에는 폐렴이나 뇌염으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증상은 대증요법으로 치료 가능하지만 홍역이 무서운 이유는 지금껏 알려진 바이러스 중 가장 강한 전염력 때문입니다. 첫 감염자를 통해 몇 명의 추가 감염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기초 감염 재생산자 수는 12에서 18로 천연두와 사스, 코로나19 등에 비해 수배에 이릅니다. 따라서 홍역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격리해 추가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홍역의 전염력은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발진이 생길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부터 발진 발생 4일째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홍역은 2차례의 백신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하지만 지난 2019년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 속에 국내에서도 19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만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도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홍역 유행을 경고하고 있는 데다 엔데믹과 함께 해외여행도 많아진 만큼 자신의 접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종 이력은 질병관리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1회만 접종했다면 추가 접종을 받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50대 현직 변호사 A씨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민사소송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 가운데 6,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A씨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며 전문직 직무 관련 범행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마약류 밀수입 적발 사례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마약류 밀수입 단속 실적은 205건에 21만 3천 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 4천 g에 비해 32%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적발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223g으로 전년 대비 56% 늘었고 MDMA를 비롯한 신종 마약류가 7만 7천여 g으로 35% 증가했습니다. 충남도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발생하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총기 사고 방지 시스템 사업이 행안부가 주관한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사고 방지 시스템은 열화상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융합해 야간에도 사람의 형태를 식별하거나 초광역대 전파 장비로 동료를 식별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으로 연구개발과 후속 사업비로 국비 4억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550명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활동 중이며 지난 2020년 야생동물 포획 작업 도중 5인 사격으로 2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3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등 5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충남도는 백제문화단지와 안면도 자연휴양림, 꽃지해양공원 등 도내 13개 시군 67개 공공시설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 9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